네, 다시 떡국열차 4교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3교시를 쭉 정리를 해보면 조선시대 왕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몰래는 할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정 교수 눈빛을 보니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정 교수 뭐 궁금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죠, 뭐 네. 한번. 남들이 물론 이제 문화마다 다르겠지만 남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어떤 이 공개적인 섹스라는 게 참 이게 어떻게 성적인 기능하고 관계가 없나요? 어떻게 위축될 것 같긴 한데 그죠? 오히려 더 흥분될 수도 있고, 그죠? 흥분되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근데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그 비교의 상대가 없으면 그냥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할 것 같아. 하긴 똥도 그냥 사람들 보는데 누는데. 그렇지. 그치, 우린 지금 똥을 아마 누가 보고 있으면 절대 못 넣을 거예요, 그죠? 가장 개인의 생리행위인데 이런 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스나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처음부터 관리되고 통제되고 이런 식으로 자랐으니까 왕들은 만일 뭐 왕중에 뭐 이런 법도를 어기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좀 우리가 보통 하듯이 그렇게 관계를 했어. 다시 또 그런 규율에 들어간다면 그때 되면 비교의 기회가 있겠지. 나는 내 취향은 이게 아니었다라든지 아니다. 여전히 할머니 8명은 옆에서 저를 지켜주셔야 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야 또 잘. 하긴 제 아는 사람은 보니까 네.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할 때 콘돔을 안 끼면 안 된대요? 서지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건 물론 트라우마긴 한데 어릴 때 그러니까 막 이제 사춘기 시작됐을 때 자기 친구가 임신 공격을 했구나. 아니요, 그러니까 같은 다른 친구인데 네. 콘돔 없이 했다가 병에 걸렸대요. 아, 병에. 네, 그래서 그거가 최고 생각이 나서 그런. 결국 생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가 돼 있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행위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혈류가 많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정말 그게 이제 형체를 갖추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관계가 되는 건데 이제 자 혈관이 커진다는 거죠, 넓게 된다는 거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머릿속에 있던 기억이라든지 결국 근본적인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호르몬 과연 또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단 하나의 그 요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트라우마가 강렬하게 있다면 그 호르몬이 배출되는데 그 시냅스는 그쪽이 발달되지 않게 이제 조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혈관의 확장이 키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그 수많은 약들이 그 지속해준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혈관 확장을 되돌리지 않고 수축되는 걸 막아주는 약들 아니에요. 제 친구는요, 6년 동안 성병에 시달렸어요. 어떻게 16년이나 시달려요? 걔는 맨 처음에 걸렸는데, 그 다음에 치료를 했는데, 그리고 조금 뭐 술 먹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지면 금방 다시 그 병이 도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그 바이러스성이죠. 그렇죠. 예. 잠복했다가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있어서 뭐 몸의 상태가 좋다든지 면역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는 바이러스가 낮게 관리가 돼요. 뭐 우리 대표적인 예가 입 주위에 나는 한 번씩 피곤할 때 나는 그런 것들,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허피스 바이러스가 입술에 나지만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생식기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게 거기에다가 입으로 갔어요? 우리 몸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순환하니까. 아니, 그분의 의도는 뭔지는 알겠는데요. 아니, 뭐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자기 허리 아래로 입이 닿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가령 그러니까 이게 온몸을 돌아다닌다면 맞아. 가령 입술 말고도 이런 귀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데도 날 수 있을 텐데 왜 입술 주변이 좀 약하니까. 아유, 어떻게 알지? 그리고 털이 많이 나잖아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잘 나오는 데가. 머리 쪽에는 왜 안 나요, 그러면? 아, 머리 쪽에. 피부가 좀 단단하고, 하여튼, 피부가 약하고, 털이 많이 나 있는 곳. 그쪽이, 바이러스가. 어쨌든 뭐, 잠재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결국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 뭐, 지금도 바이러스는 쉽게 치료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그럼 치료가 완치가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죠. 완치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근데 완치가 된다는 거는 정말 일정 수 이하로 그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바이러스들은 그 숙주, 다시 말해서 사람의 세포 속에다가 자기 유전자를 심어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 끈질겨 보면.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특히 이제 몸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럼 지금은 완치한 게 맞아요? 그 친구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친구는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걔는 정말로 뭐 이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번 하면 그렇게 돼요. 좀 상태가 괜찮았다가도 그러니까 예. 그게 확률적으로 생리적으로 일리가 있죠.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오히려 걸릴 가능성이 높죠. 갑자기 노래가 생겨. 어쩌다 한번 저거는 오는 저 배는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근데 참 이렇게 지금 아까 좀 이슈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조선의 왕들도 네. 성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아?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기 세종 같은 경우는 맞아. 이제 당뇨가 심해가지고 말년에 네. 이제 눈도 네. 잘 안 보이고 그럼요. 여러 가지 알았다고 하는데 근데 세종이 엄청나게 이제 자식들 많이 두고 이제 뭐 엄청난 생식 왕이었죠. 근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이게 좀 당뇨 같은 경우가 엄청 있으니까 안 이게 좋죠. 성기능에는 아주 안 좋죠. 당뇨가 되면 그 말초 혈관들이 다 상하기 때문에 그 피가 그냥 막 끈적끈적한 단피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혈관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몸에 있어서 말단 부분부터 혈관이 잘 돌지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족포궤양이 발가락 생기고 그러는 뭐, 거. 그 맞단부도 썩어요 진짜? X 되는 거지. 어. 그만큼 그게 그러니까 사정은 고사하고 그 발기조차도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말년은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면 왕이 예를 들어가지고 왕도 사람이니까 이 욕망이 네. 뭐 욕망은 있는데 이게 안 그렇겠죠. 풀어지면 이게 미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좋은 약을 심해질- 많이 먹었겠지 뭐 많이. 약이 네. 이제 그때 그게 뭐 뭐 되나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또 있겠나마는 지금 생각해서 그 우리 그 호르몬 제제일 것 같아. 스테로이드 같은 게요. 그게 우리는 인식은 못하지만은 한약재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자양강장 그렇겠죠. 뭐 이런. 뭐 해구신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은. 근데 이상한 게 세종도 많지만 성종도 굉장히 자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둘 다 보면 비뇨기과 쪽에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표현은 임질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도 임질이 아니 그러니까 그 임질인지 아니면 뭐 일종의 뭐 요로결석 같은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시할 때 아프셨대요? 네, 아팠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잠깐만 있어. 이렇게 그걸 어떻게 기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임금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영양은 많이 공급받고 아. 기본적으로 비대하면 이 걸린 질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만성 질환의 상당수가 아마 그 운동 부족. 해당 사항에 있었을 거예요. 과영량, 그 뭐 고기 많이 먹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디 체중은 굉장히 불어 있을 거고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거고 순환기 계통과 혈압이 제일 문제가 있으면 바로 생식기에 성기능에 바로 이제 성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몸 조심하세요.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성종실록을 보면 성종의 성병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성병이 아닌 것 같다는 게 이 말인데 네. 성종이 이렇게 신하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일단 성종이네요. 예. 내가 임질 때문에 경연에 나설 수 없다. 대놓고 이야기하는구나. 아, 신하들한테. 네. 예. 그러니까 세종도 이런 임질 증세를 호소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성병이 아닌 것 같다는 게 이 병을 앓은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는 나았다가도 다시 발작한다.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민간인 중에 네. 그 임질을 앓아 거의 죽게 된 아비를 몸소 빨아서 병을 고친 사연도 나타나는데 중종실록에 보면. 몸소 빨아서. 예.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요로결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걸리면 참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아주 골치가 아팠을 거고 그 상처를 갖다가 소독하고 네. 뭐 보이는 상처를 소독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 아니 만약에 부부길기에 나왔던 그 사람 예. 매독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매독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옛날 매독은 그- 임질과 다르죠. 네, 다르긴 한데. 혹자들은 이제 이야기가 아라비아 상인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아라비아에서 뭐 일단 그 일으키는 균 자체가 다르고 균이 그 뭐 스피로헤타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저 임질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임질은 비교적 웬만한 항생제도 잘 됐는데 매독은 정말로 그 약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막 중금속을 먹었다고. 네. 사람이 죽는 거지 이제 그죠? 근데 이제 결국 찾긴 찾았어요. 야, 그 약 찾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606. 606. 그게 606번의 그 시도 끝에 찾아낸 약. 여명 808처럼. 그럼 그건 808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명은 808이에요. 네, 알아요. 네. 결국 매독이 굉장히 어려운
극복하기 어렵던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임질은 한번 앓고 지나갈 수는 있는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 있죠. 예. 임질 사라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매독은 반드시 매독은 치료가 약이 없었으니까 계속 그 균이 잠복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매독이 결국 생식기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증세까지 균이 퍼지는 거지. 몸 안에서 더 퍼져가지고 그 결국 다른 부분이 망가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럼요. 그 사람도 죽었겠네 그러면. 부국일기 나오는 그 기생. 기생도. 응.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을 철철 흘렸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 모두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이죠. 예. 왠지 쌍화점에 그 아라비아 상인이 퍼뜨린 거 아니에요, 이거? 고려 무신 정권의 몇몇 핵심들은 걸려 있지 않았었나? 아이고. 그래도 왕의 성병 얘기까지 이제 해봤는데, 그럼 이제 왕은 이 여성들을 고르고 또 공개적인 잠자리를 갖고 그렇게 뭐 아이를 많이 출생을 하고 성병도 걸리시고.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성병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닌 것 같다고 외부와 차단돼 있기 때문에 매개할 수 있는 경로는 없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단지 저기서 성병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마 순환기 계통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비뇨 생식기가 고장이 나는 거죠. 궁녀는 정말 그러면 왕 말고는 안 잤습니까? 아니 잤죠. 몰래. 누가 어떻게 자죠? 그러니까 대군들, 그러니까 왕의 형제들 중에.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옛날에 문제가 많이 걸리면 문제가 많이 일으켰잖아요. 왕과 결혼한 사람을 건드리면 왕의 재산을 건드린 건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왕족의 피해 순수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다른데 뭐가 튀어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대군 정도면 좀 뭐라고 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친한 대군이 가령 사촌지간이거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촌도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야, 니 이러지 마라 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럼 뭐 할 수도 없는데. 자식, 그냥 좀 딴 데 가서 해도 되는데 왜 여기 와서 하는 거야, 니가? 예쁘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야, 그것 때문에 영의정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 니 저 죽이라고. 너 저기 저 지방 내려가 있어. 그래 같이 가면 안 돼? 궁에서 쫓겨나는 거. 궁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가야죠. 결혼하면 나가야죠. 대군도. 아니, 대군도 결혼하면 나가야죠. 대군도. 궁궐에서 어떻게 살아요? 궁궐에서 못 삽니까 대군도? 무슨 결혼하면 나가야죠. 궁궐은 지집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요? 왕자, 공주 이렇게 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왕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궁에서는 나가야 되죠. 아니 몰랐어요.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니 궁왕에 있는 사람 다 왕건데. 왕이나 왕세자 말고는. 그래도 뭐 이렇게 어디 방 한 칸 이렇게 주고 뭐 살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못하죠. 결혼하면 피해 순수성이 보장돼야 되죠. 그리고 적통에 적장자. 그러니까 왕, 세자 딱 여기만 남자고 나머지 그래서 남자들 없애려고 황간들 내신을 하는 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희궁, 경복궁 많죠. 여러 궁들 중에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아니 가령 이제 경복궁은 불타 없어지잖아요.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니까 안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왕의 삼촌인데 왜 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결혼 못 하고 그런 삼촌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집안에 하나씩은. 그래서 결혼 안 한 좀 철없는 삼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가야죠. 양녕대군 같으면 세종 왕되고 나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적장자에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집 아니면 나가야지. 왕이나 세자나 사는 곳이지. 네. 그러다 왕이 갑자기 애 없이 급사를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급사를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대왕 대비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왕을 낙점하잖아요. 이렇게. 물론 거기서 대신들하고 의논하기도 하겠지만. 그럼 이제 다시 불러들이긴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은 다 들어오는 거죠 다시. 알겠습니다.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안 해요. 내가 잘못했나? 자, 그럼 이제 우리. 자, 궁녀가 그러니까 아무 나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궁녀가 되는 나이가 이제. 나이? 지밀상궁이라고. 지밀?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상궁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때는 4, 5세 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기르기 시작한대요. 4, 5살이요? 네. 그리고 그 친방하고 왜 수방 이런 데는 7살에서 8살. 그 외 부서는 13세 미만. 그 어린애들은 어디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천민이나 아니면 기생의 딸. 기생딸. 그런 사람들을 주로 데려왔다가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양갓집 교수들도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합방하는데 날짜를 택일하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럼 권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궁녀다. 궁녀인데 이제 누군가 이제 왕 측근으로 있으면 영의정의 딸이 만약에 들어와 있다. 네. 궁녀로 들어와 있다. 그 궁녀를 어떻게든 이제 맺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보이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돈도 썼대요 옛날에는. 궁녀 만들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합방하게 좀 해달라고. 합방하게 하려고. 찬스를 많이 만들려고 애를 썼겠네. 하여튼 맥스 13살 이하. 네. 네. 근데 13살 정도 되면 옛날에는 가임 여성이기도 하니까 들을 때 앵무새 피를 이렇게 뿌린대요 손에. 팔에다가. 앵무새 피를 떨어뜨린대. 어디다 뿌려요? 팔에다가. 왜요? 천연제 아닌지 알아보려고. 앵무새 피를 떨어뜨리면 알아요? 아, 그 옛날에는 그랬대요. 떨어뜨려가지고 네. 피가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흘러내리면 이미 관계를 가진 여자라고 해서 탈락시킨대. 얼마나 억울했을까? 전혀 근거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없죠. 네. 앵무새- 뭔가는 구분해야 되니까. 앵무새 피를 떨어뜨린다 팔에다가. 그래서 그냥 떨어지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 탈락. 그리고 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맨팔에. 예, 예. 그럼 털이 많은 여자를 뽑았다는 그럴 얘기가. 가능성도 있죠.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렇죠. 이제 그냥 엄한 앵무새만 죽는 거야. 피 뽑으려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전여성을 판별하는 거는 가장 그냥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어느 것도 성공한 건 없어요. 다 왕실 말고 일반인들도 혹시 그런 거 했나요? 그런 건 안 했나?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디 교수집 데려오는데 천연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뭐 뭔가를 그런 얘기는 그런 건 없던데. 없었어요? 그냥 첫날 그냥 피만 좀 묻어 나오면 되는 겁니까? 그거를 제일 중요시 여겼겠죠. 예. 서양은 뭐 혹시 뭐 서양에서도 뭐 그런 걸 따지긴 했죠. 근데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그 행위를 한 건 하나도 없고 온갖 미신들이 다 있었던 거죠. 해봐야 아는 거지 뭐. 예. 그게 제일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해봐야 알죠. 해도 모르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네.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그거를 준다면 얼마나 생존에 불리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천연막이 있다 없다를 빨리준다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거를 쉽게 만들어냈겠죠 메커니즘을. 그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쉽게 돼버리면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현대의학을 빌려가지고 그 재생 수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알기 쉬우면 오히려 여성들한테 그럼요. 불리할 수 그럼요. 있겠군요. 근데 오로지 신체 사인이 다른 게 나타나는 거는 임신해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사인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때 우리가 소위 그냥 임신 진단 키트, 시약 같은 거로 이제 2줄 나오고 1줄 나오고 하는 거, 그거 이제 호르몬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궁에 태아가 있을 때 착상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달라지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외에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가령 한 달에 마술에 걸릴 때는 어떻게 뭐 신체 변화는 달라요. 없어요? 그거는 호르몬 레벨이 달라지는데 그때 호르몬하고 지금 그 임신할 때.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의 호르몬은 또 다르죠. 다르군요. 예. 보통 이제 그 한 달의 마법에서는 가슴이 약간 커지죠, 그죠? 네, 그런 거 가슴이 있죠. 약간 커지죠. 커지고 아마 예. 체온이 약간 떨어지든가. 체온에 약간 올라가죠. 체온이 약간 올라가든가. 올라가요. 예, 뭐 그런 차이는. 근데 좀 그거는 이제 착상을 잘 하기 위한 그 자궁벽을 두텁게 만드는 그런 거에 의해서 순환되는 건데, 근데 그게 가임할 수 있을 때부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전여성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뭐 또 있어요 혹시? 뭐 어떻게 뭐 또 뭐 해줄까요? 준비해온 거 해주세요. 궁녀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일들. 우리가 밥도 해야 되고. 알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역할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고 그 우리가 궁녀 이럴 때 상궁하고 나인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무술이. 그러니까 무술이도 있는데 비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비자? 비자. 네. 그러니까 무술이는 민간 안악내래요. 막리를 담당하던.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술이는 통근을 했대요. 출퇴근. 궁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럼 무술이 시켜서 뭐 출퇴근 안 하고 비자가 이제 그건데 출퇴근 안 하고 계속 그 머무는 여자를 비자라고 불렀대요. 비자. 비자는 뭐 대체로 신분이 좀 무술이보다는 좀 높은. 아까 말했지만 일반인인가요? 천민일 수도 있고. 궁을 출입할 수 있는 무술이가 이제 바깥 소식을 많이 전해주겠네. 그렇겠죠, 그죠? 옛날에는. 뭐 좀 사오라 그러면 사오고. 그럴 수도 있죠. 가서 저 맥심 잡지 하나 좀 갖고 와. 맥심 잡지는 뭐예요? 모르세요? 군대에서 맥심 모르면 어떡합니까? 저 군대하고 이 군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군사를 갖다 근무했던 데는 온갖 다 있었어요. 외국어도 참 있었겠구나. 그럼요. 우리나라 애들이 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거 정도는 뭐
그럼요. 비교할 수 없는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그럼요. 사실 오늘 이제 왕의 성생활이라든지 네. 이게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사실은 한 나라 그리고 한 민족 이 정치적 진로하고 아주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대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혁명이라고 안 하고 대자를 붙이잖아요. 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거의 10,000년 동안 9,700년간을 우리가 왕정으로 사는 거잖아요. 왕이나 최고 권력자 밑에 백성으로 살았고 프랑스 대혁명부터 이제 왕의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세계사에서 최초로. 아 그런가요? 그게 그렇죠. 처음이에요? 국민이 일어나서 왕의 목을 자른 건 세계사의 처음이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게 그 프랑스 대혁명이 사실은 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당시 네. 황후의 이 성생활이 불만족스러운 데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이제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일설에 의하면 루이 16세가 성적 무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약간 임포텐츠. 근데 욕구는 또 있는 사람인데 뭔가 제대로 안 되는. 욕구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임포텐츠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마리 앙토네트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을 왔는데 네. 남편 하나 믿고 오고 말도 다르잖아요. 그죠? 프랑스 말, 독일 말을 다르니까 오스트리아 독일 말 쓰니까. 근데 밤마다 이 마리 그 앙토네트 짐소 이제 초상화 보면 상당히 진짜 절세 미인으로 평가받는데 이 밤마다 왕이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데 이 집적되는데 소정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왕비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차라리 참고 살겠는데 맨날 밤마다 와서 이 뭔가 결정적인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계속 문전 저거는 왜 그런 거예요? 미승이 된 거예요. 그건 뭐 루이 16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루 그건가? 조루도 아니고 아예 안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순환기 계통의 혈관 계통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뭐 그러니까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전혀 안 돼. 외과적 수술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뭐 마리 앙토네트하고 그게 어떤 정도까지 갔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애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하여튼 마리 앙토네트는 전혀 만족감을 한 번도 못 느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꾸겨 넣었구나. 그렇. 안 썼는데. 결국 근데 구겨 넣으면 분출이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느낌이 그런데. 하여튼 마리 앙토네트는 쾌락의 만족을 못 느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 괴로움을 어떻게 달랬냐? 사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파티를 여는 거죠. 그래 젊은 남자들도 있어야 또 초이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제 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국고를 탕진하는 거죠. 파티를 열고 잔치를 하고 사치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나왔던 인종들의 불만이 누적돼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이 왕에게 돈을 바쳐가지고 지금 저 외국에서 온 여자의 사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땀을 흘려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섞여가고 결국 이제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경국지색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한 왕조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도 뭐 결국 많은 이야기가 여기 연결돼 있죠. 그리고 우리 최근 역사에도 사실 그런 일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79년 지금 11.6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11.6 사건을 일으켰던 이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그 얼굴이 되게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이야기가 최근에도 이제 언론 기사에 나왔는데. 이 양반이 그 당시 심각한 간경화 간질환을 앓고 있었대요. 근데 사실 그때 나이가 지금 치면 50대 중후반 나이거든요. 한창 나이지 않습니까? 50대 중후반. 중후반에. 그러니까 그때 또 좋은 건 많이 먹고 있을 텐데 이게 뭐 간질환은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욕구 불만이고 여러 가지 이런 상태에서 불만인데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는 거죠. 정보부장이 일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여러 가지 일처리가 안 된다. 대통령은 또 여자 술을 한잔 하시고 이런 모습에 자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도 하지 않을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여자가 선택이 초이스가 그쪽에 먼저 가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분노가 이제. 근데 이제 뭔가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게 하여튼 몸이 안 좋으면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짜증 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여자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아니 또 일들에 대한 문제가 업무적인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것들이 우발적일로 폭발했을 수 있다.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결국 그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간기능의 문제가 어떤 몸 전체적인
뭐 결국 앞뒤가 뭐 바뀔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또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고 또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에 또 다시 스트레스가 또 생기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 구조가 그렇죠. 결국 굉장히 우리 몸의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막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참 생각해 보니까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집중을 꼭 해야지만 여기에 피가 몰리는 거예요? 집중. 그거는 뭐 거기에 내가 의식적인 집중이 아니잖아. 집중 안 해도 피 몰리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런 관계를 가져다 왜 잠깐 딴 생각하거나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 이게 나이 드셔서 그래. 나이 드셔서. 왜냐면 버스 같은 데서 전혀 그런 생각 없다가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누군가가 살짝 스쳐 지나간다. 터치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나이 문제지, 그건. 그건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나치다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나 돈 뺏고 때리던 녀석이 나 골목길에 마주쳤어. 동공이 커지고 숨이 가빠지고 아드레날린이 막 그렇죠. 분비가 되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고 지금부터 나 섹스 호르몬이 나와야겠어. 이거 아니거든.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예요. 마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 갑자기 느낌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저기 몸은 반응하는 거고. 그런데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 딴 생각해서 안 되는 거는 빨리 저 김영우 개인의 문제, 김 PD 개인의 문제. 이게 그럼 자율신경계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왕이 가령 이제 아까 코치를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하는데 전화 뭐야 딱 이러다가 훅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가끔 정말 이게 컨트롤이 안 될 때 뭔가 애국가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긴장 상태를 낮추는 거죠. 우리가 높이는 건 내 의지대로 안 되지만 낮추는 건 의지가 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거기서 이제 자극이 되어서 그래서 생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레벨을 유지하는 건데 그 생각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아까 나를 괴롭혔던 학생이 친구가 없어졌다. 그럼 이제 진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죠. 의식적으로 애국가를 부른다는 거는 그 앞에 상황을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럼 이제 진정해야 되는 거지. 눈을 감으면. 네, 그렇지.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뭐가 되는데. 그래서 애국가 자주 부르시나 봐. 그 저 속설 중에 하나 이거 진짜 제가 늘 궁금했던 건데 그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밝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사실입니까? 아마 내 남성 호르몬과 관계 있지 않나 그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뭐 결국 아까 이야기해준 흥분과 그 유지 상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남성 호르몬이 계속 지속됨에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그 모근과 호르몬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어요. 이유를 확실하게 알면 벌써 약이 다 나왔겠지만 아직. 그래서 뭐 지금 시판되는 약은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호르몬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모발이 좀 많이 없는 분이 남성 호르몬이 좀 더 충만하다는 것이지 그게 뭐 반드시 관계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전두환은 어땠을까요? 전두환은 그 정자 왕이었죠. 굉장히 그 정력적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화적으로 머리를 밝히는 거예요? 빡빡 깎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 머리 빡빡 깎았듯이 그러니까 머리가 다 없잖아요. 그게 뭘 상징시키냐면 연상시키냐면 일종의 남성 성기의 귀두? 그걸 연상시키죠. 그래서 정력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그럼 스님들이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문화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저 미용실에도 귀두컷이라고 있어요. 귀두컷? 그러니까 샤기컷 같은 거 있고, 그렇게 이제 귀두컷은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밑에를 바짝 미르고 위에를 그 정중앙에서 가르마를 이렇게 내는 거 있거든요. 그걸 귀두컷이라고. 야. 이 정식 명칭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식 명칭. 거의 정식 명칭. 보통 그런 미용실 언니한테 말하기 참 난망한 거. 외래를 붙이는데. 뭐라고 얘기를? 귀두컷요?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거북이 머리잖아요, 사실은. 거북 기자에 머리 두자니까. 거북이 머리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저 피디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지금 야릇한 눈빛으로. 제 눈빛은 정직합니다. 여튼 뭐 왕 그리고 궁녀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혹시 음. 이 이야기는 내가 오늘 꼭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이런 거 혹시 있으신 우리 교수님? 아니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저도 옆에서 취임새 넣느라고. 근데 재밌네요. 예. 근데 오늘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역사의 여러 가지 팩트들을 네. 이렇게 해석하면서 가지고 뭐 이제 우리 자연과학이나 생리학적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로 재해석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역사가 꼭 인문학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런 그 자연과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좀 더 다각적인. 아까 뭐 돼지 들고 뭐 동굴 찾아간 이야기는 했는데 멧돼지 들고 결국 이게 학문의 한 부류가 생겼어요. 인류학계 진화학관에 대한 것들 그런 왜 개체들이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그런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의료 많아요. 진화 의료학 뭐 이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신발 신고 다니고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게 역사로 볼 때 인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지. 계속 우리는 동굴을 찾아다녔던 시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우리 머릿속에 DNA는 그렇게 시기에 많이 남아져 있는 동굴실에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군요.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만 가면 방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럼요. 거예요. 남자는 동굴을 찾으려고 혼자만의 동굴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요? 잘 지낸다면서요? 전 너무 행복한데 여자들은 밖에 오히려 나오고 싶어 하나요? 좋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 백화점 가면 행복해하죠. 네. 영국에서 조사해서 남자 여자 백화점에 들어갈 때 혈압과 진짜 그렇다 조사를 했는데 네. 남자 들어가는 순간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는? 그럼요. 여자는 오히려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백화점이란 게 어때요? 층마다 내가 사고 싶어하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물품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자들은 수렵보다는 채취 활동을 많이 했죠.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저 사과나무 기다리면 언제나 사과 생기는 거예요. 백화점 가보세요. 언제나 있으면 연말 세일하거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교도 할 수 있고 안 사면 그만. 그냥 안 사고 나와도 되는데 남자들은 그렇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저 산 넘어 내가 멧돼지를 봤던 그곳에 그날 가서 멧돼지가 다시 있으리는 보장이 없잖아. 없죠. 무조건 쫓아가서 잡아야 되거든. 우리 백화점에 가가지고 저 물건 앞에 보이는 거 안 잡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되고 빨리 채취해 가져와야 되고 해야 되죠. 얼쩡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멧돼지가 또 뭐 내가 공격당할 수도 있고 내가 정확한 길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내비게이션에 밟지. 그래서 남자들은 내비게이션에 밟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찾았는데 안 나오면 그냥 굶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한 돼지들이 살던 숲속을 기억해야 되고 바위를 기억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 돼지라고 하는 거는 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여자들은 마찬가지가 아닌 게 나가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지. 동굴 주위에서 밝은 곳에 있는 과일 나무들을 보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따고 비교도 하고 그리고 또 안 사도 되고 또 뭐 기다리면 더 좋은 게 나오고. 그러니 백화점에 대한 생리학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남자들은 맨날 휴일에 집에서 잠 좀 자려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디 저 공원 같은 데라도 한 번씩 좀 나가자고. 그렇죠. 거기 과일 잘 열려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혼자 가면 되잖아요. 혼자 갔다 오라고 얘기하지. 혼자 갔다 오라고? 저는 행복해요. 저는 늘 같이 갑니다. 저거 봐라. 그런 남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또 다 있군요. 다 이유가 있다고. 동굴 잘못 찾으면 근데 죽잖아. 그렇지. 혹시 두 동굴 살림도 괜찮습니까? 이론적은 가능하죠. 돼지 2마리만 잡을 수 있으면.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큰 거 잡으면 되지 않아요? 곰 같은 거 잡아가지고 반 주고 반. 물어보나? 곰 잡았는데 반이 없어졌어. 그 동굴의 여자 주인이 되게 좋아하겠다. 돼지는 2마리 잡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만 잡은 것처럼 이렇게. 자, 네. 자, 오늘 떡국 열차 아주 재밌는 또 의민 역시 또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요. 새로운 컨텐츠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전문가잖아요. 다음에도 혹시 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같이 해주시고요. 자, 저희 오늘 떡국 열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